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 분명 어제와 똑같은 얼굴이 보입니다. 밥도 먹고 걸어다니고 대화도 하고 겉으로는 아무 이상 없어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건강해. 하지만 몸속 깊은 곳에서는 이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혈관 안쪽 벽에선 작은 기름때가 쌓이고 간에서는 조용히 지방이 늘어나며 폐속에서는 작은 그림자가 자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변화들은 아프지도 않고 특별한 증상을 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삶을 뒤흔드는 결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건강검진입니다. 검진은 병이 생겼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변화를 미리 발견하고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왜 검진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인생을 지키는 보험 같은 습관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검진을 대개 이상 유무 확인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검진의 본질은 발견이 아니라 예방에 있습니다. 문제를 큰 수술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시점, 약만으로 관리가 가능한 시점, 생활 습관만 바꿔도 충분한 시점은 대부분 조기입니다. 조기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가 정기검진입니다. 자동차를 떠올려 보세요. 경고등이 켜진 뒤 정비소로 가는 것과 엔진 오일을 제때 갈고 타이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사람의 몸도 그렇습니다. 불이 켜지기 전에 들여다보는 습관, 바로 그것이 검진입니다. 건강검진은 크게 두 길로 진행됩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마련된 국가건강검진과 개인의 상황에 맞춰 정밀도를 높인 병원검진 패키지입니다. 두 가지는 대체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입니다. 국가검진이 기본 안전망이라면 병원 패키지는 개인화된 안전장치입니다. 기본이 단단할수록 개인화의 효과는 커지고 개인화가 정교할수록 기본의 빈틈이 줄어듭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결국 내 건강을 지키는 전략이 됩니다. 먼저 국가건강검진을 떠올려 봅시다. 일정 연령이 되면 누구나 초대장을 받는 그 검사. 부담이 적고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혈압을 측정하고 혈액으로 빈혈과 당뇨, 고지혈증 같은 대사 질환의 위험 신호를 살피며 소변으로 심장과 요로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흉부 엑스레이는 폐의 이상을 두루 점검하고 필요 연령에 맞추어 위내시경, 분변자멸 검사와 대장 내시경, 간암, 유방암, 자궁경 부암, 폐암 등 주요 암 검진이 이어집니다. 국가가 설계한 이 기본 틀은 인구 전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장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초대장을 받았다면 망설이지 말고 일정부터 잡으세요. 기본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큰 리스크의 상당 부분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병원 건강검진 패키지는 왜 필요할까요? 사람마다 유전적 토대가 다르고 살아온 환경과 현재의 생활 습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나이, 같은 체중이라도 가족력이 있거나 흡연과 음주 습관, 과거 질병 이력, 직업적 요인에 따라 필요한 검사가 달라집니다. 병원 패키지는 바로 이 차이를 반영합니다. 복부 초음파로 간과 담낭, 췌장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갑상선 초음파로 작은 결절도 빠뜨리지 않으며 심장 초음파와 심전도로 구조적 이상과 정기적 이상을 함께 확인합니다. 필요에 따라 관상동맥 CT로 심장혈관의 석회화와 협착 위험을 평가하고 뇌 MRI, MRA로 뇌혈관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며 저설량 흉부 CT로 폐의 미세 결절을 더 선명하게 찾습니다. 때로는 내시경을 수면으로 시행해 조직 검사를까지 진행하고 여성은 유방 촬영과 유방난소 초음파를, 남성은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와 전립선 초음파를 통해 성별 특화 위험을 살핍니다. 더 나아가 유전자 검사나 호르몬, 자가면역 지표 같은 모듈을 추가해 향후 몇 년의 발병 가능성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나는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받아야 할까요? 이야기를 흐름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선 20대와 30대 초반이라면 나는 젊다라는 믿음이 가장 큰 리스크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대체로 증상이 없지만 잘못된 생활 습관이 수치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공복혈당이 살짝 높고 중성지방이 어느새 기준선을 넘고 간 수치가 들쭉날쭉해지는 신호들이 나타납니다. 이때 기본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혈압 측정만으로도 충분히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수치 교정을 통해 생활을 바로잡으면 40대 이후에 큰 질환을 미리 막는 효과가 큽니다. 음주가 잦거나 새벽까지 앉아있는 일이 많다면 간, 초음파를 추가해 지방간과 간섬유화의 초기를 점검해보세요. 아침마다 두통이 있거나 카페인을 많이 마신다면 혈압관리와 수분 섭취, 수면 위생을 검진 상담에서 함께 조율하는 것도 좋습니다. 40대에 접어들면 전략이 달라집니다. 우리 몸은 이 시기부터 서서히 균형을 잃기 시작합니다. 암의 발생률이 통계적으로 상승하고 혈관 내벽의 노화가 빨라지며 호르몬 변화가 체성분과 기분, 수면의 질에 영향을 줍니다. 이때는 위내시경과 대장암 선별 검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가족력에 따라간 초음파, 저설량 흉부 CT, 갑상선 초음파, 심장 검사를 맞춤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체중이 빠지지 않거나 허리둘레가 늘었다면 인슐린 저항성과 지방 간의 연계를 함께 본 뒤 식습관과 운동 처방을 연결해야 합니다.
검진 결과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수치가 반복해서 쌓이면 패턴이 보이고 그 패턴은 내 몸의 미래를 말해줍니다. 이번 해결과와 작년, 재작년의 결과를 한 줄로 꿰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상승하는 선을 초기에 꺾는 것, 그것이 검진의 목적입니다. 50대 이후라면 심혈관과 뇌혈관의 관리가 본격화됩니다. 평소 계단을 오를 때 숨이 가빠지거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든다면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심전도로 부정맥을 확인하고 심장 초음파로 판막과 수축 기능을 살피며 필요시 관상동맥 CT로 혈관의 석회화 점수를 확인하세요. 혈관 석회화는 시간이 만드는 흔적이기에 지금의 점수는 곧 과거의 생활습관 기록과 같습니다. 뇌 MRI는 침묵 중인 작은 경고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미세한 백질 변화나 동맥의 협착은 앞으로의 기억력, 균형 감각, 감정 조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위험 인자가 있다면 일찍 확인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남성은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를 통해 전립선암의 위험을 가늠하고 여성은 폐경 전후의 호르몬 변화가 뼈와 심혈관에 미치는 영향을 염두에 두고 골밀도 검사와 심장 검사를 함께 계획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국가검진으로 충분한가요? 아니면 병원 패키지를 선택해야 하나요? 정답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원칙은 분명합니다. 국가검진은 반드시 챙기고 그 결과에서 발견된 신호와 개인의 위험 요인에 맞추어 병원 패키지를 보완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분변자멸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 대장 내시경을 바로 시행해야 하고 흉부 엑스레이에서 의심 소견이 있다면 저설량 CT로 해상도를 높여 확인하는 식입니다. 간 수치가 반복적으로 높게 나온다면 간 초음파와 간염 표지자, 필요하면 섬유화 지표를 추가하세요. 가족 중에 60세 이전 심근경색을 겪은 분이 있다면 본인은 증상이 없어도 관상동맥 CT나 심장 스트레스 검사를 고려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요점은 무작정 많이가 아니라 목표에 맞게 정확히입니다. 검사 항목의 의미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혈액 검사의 공복 혈당, 당화혈색소, 중성지방, HDL, LDL 콜레스테롤은 생활습관의 종합성적표와 같습니다. 같은 콜레스테롤 수치라도 다른 지표와 묶어 해석해야 실제 위험도가 보입니다. 간 기능 수치는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추세가 중요합니다. 살짝 높았다가도 체중 관리와 음주 조절로 안정되는지 아니면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는지 이 곡선의 방향을 놓치지 마세요. 내시경은 불편할 수 있으나 작은 용종을 제거하는 일은 미래의 큰 수술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초음파는 통증 없이 구조적 변화를 찾아냅니다. 갑상선의 작은 결절, 담낭의 미세 용종, 간의 지방과 섬유화, 징후는 조용히 자라다가 어느 날 문제를 만들 수 있기에 조기에 관찰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검진을 계획할 때 기억할 구체적 팁도 있습니다. 첫째, 연말에 몰리지 마세요. 피로가 누적된 시기에는 일시적 수치 왜곡이 생기기 쉽고 예약 경쟁으로 원하는 항목을 놓칠 수 있습니다. 둘째, 결과지는 반드시 정리해 보관하고 항목별로 추세를 한눈에 볼 수 있게 간단한 표를 만들어 두세요. 셋째, 수치가 경계선에 걸리면 생활을 바꾼 뒤 3개월 또는 6개월에 재검을 잡아 변화의 효과를 확인하세요. 넷째, 수면, 스트레스, 약물 복용이 수치에 미치는 영향을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세요. 카페인과 진통제, 보충제의 의외의 상호작용이 존재할 수 있으니 섭취 목록을 솔직하게 공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가족력은 숫자 그 이상입니다. 부모와 형제자매의 질환 이력은 당신의 리스크 지도를 바꿈으로 해당 질환의 선별검사를 연령대보다 앞당겨 고려하세요. 혹시 검진이 두렵거나 번거롭게 느껴진다면 관점을 바꿔보세요. 검진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지 따지는 시험이 아니라 미래의 나를 지키는 투자입니다. 내시경의 불편함은 하루면 끝나지만 진행암의 치료는 긴 시간과 큰 비용, 그리고 삶의 리듬을 요구합니다. 관상동맥 CT 한 번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면 그 결정은 수년의 시간을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삶의 많은 영역에서 정기 점검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보일러 점검, 데이터 백업. 몸은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은 관찰할 때 안정되고 기록할 때 개선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에게 꼭 필요한 포커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소 술을 자주 마신다면 간 기능과 초음파를, 흡연이 길었다면 흉부 영상과 심혈관 위험 평가를, 달고 짠 음식을 즐긴다면 혈당과 지질, 혈압의 정밀 모니터링을, 오래 앉아 일한다면 체성분과 혈관 탄성, 하지정맥의 상태를 함께 보세요. 여성은 자궁경 부암과 유방 검진을 주기에 맞춰 챙기고 남성은 전립선 검사를 연령에 맞춰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집중력이 떨어진다면 수면 중 무호흡 가능성을 확인해 심혈관과 대자, 건강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진은 질병만 찾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설계하는 작업입니다. 검사 후 상담에서 목표 체중, 목표 혈압, 목표 수면, 시간을 숫자로 정하고 다음 검진 때 그 숫자를 다시 확인하는 루프를 만드세요. 이 루프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건강은 운이 아니라 기술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의 목적은 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심을 드리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무지해서 불안한 것이지 알고 준비하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달력에 검진 일정을 적고 결과지를 모아 추세를 읽고 나에게 맞는 항목을 골라 보완하면 됩니다. 국가검진으로 기본을 단단히 하고 병원 패키지로 빈틈을 메우고 생활습관으로 그 효과를 굳히면 됩니다. 다음 화면을 끄기 전에 스스로에게 한 문장만 약속해보세요. 나는 내 몸의 관리자를 맡는다. 그 약속이 지켜지는 순간 건강검진은 의무가 아니라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지금 일정부터 잡아보세요. 혹시 무엇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다는 분을 위해 실제 예약부터 당일 준비까지의 흐름을 덧붙입니다. 우선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된 기관을 통해 국가검진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한 날짜를 잡습니다. 공복 체열이 필요한 항목이 있으니 전날 밤늦은 식사는 피하고 아침에는 물만 소량 허용되는지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위내시경을 하는 날에는 최소 8시간, 대장 내시경을 할 예정이라면 며칠 전부터 씨 있는 과일과 해조류를 줄이고 전날 저녁엔 장정결제를 복용해 장을 깨끗이 비워야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수면 내시경을 선택한다면 보호자 동행이 권장되며 검사 당일 운전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담당의와 상의해 복용 시간을 조절하세요. 특히 항응고제나 당뇨약은 검사 방법에 따라 일시 중단이나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검사 간격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위내시경은 2년 간격이 권장되지만 위험이 심하거나 가족력이 있으면 주기를 당길 수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은 용종이 없고 장정결이 잘 되었을 때 5년 전으로 선종성 용종이 있었다면 크기와 개수에 따라 3년 혹은 그보다 짧게 재검을 계획합니다. 유방 촬영은 40대부터 1에서 2년 간격, 자궁경 부암 검사는 20대부터 세포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HPV 검사와 병행하는 공동 검사 전략을 통해 간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저설량 흉부 CT는 고위험 흡연자에서 연 1회가 일반적이며 금연을 실천한다면 위험도는 시간과 함께 줄어듭니다. 심장 쪽은 위험인자 조합에 따라 달라지는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겹친다면 보다 이른 시점에 심장 초음파와 스트레스 검사를 고려하세요. 비용과 가치의 문제도 현실적입니다. 병원 패키지를 고를 때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은 유혹적이지만 과잉 검사는 오히려 해석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필요한 핵심 축을 먼저 정하세요. 대사는 혈당, 지질간 기능을, 암은 내시경과 영상으로, 혈관은 심장, 뇌, 말초순이란 큰 축을 잡고 그 안에서 연령과 가족력, 증상을 기준으로 가지를 붙이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구성하면 비용을 쓰더라도 의미 있는 정보를 얻어 생활 변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정보는 행동으로 번역될 때 힘을 갖습니다. 식단은 단순화하고 수면은 일정하게, 활동은 꾸준히. 검진 결과의 화살표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동기부여는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검진 후에는 반드시 후속 계획을 세우세요. 수치가 좋아도 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당화혈색소가 경계선이라면 3개월 뒤 재검과 식습관 기록을 연결하고 지방간이 관찰되었다면 주 150분 이상의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8주간 실천한 뒤 간 수치와 초음파 소견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합니다. 고혈압은 집에서 아침 저녁 같은 시간대에 측정해 평균을 내고 그 데이터를 다음 상담에 가져가 약물과 생활요법의 비율을 함께 조정하세요. 수면 중 콧골이나 무호흡이 의심되면 수면다원 검사를 통해 확진하고 치료가 시작되면 혈압과 혈당이 함께 안정되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작은 개선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검진은 그 변화를 설계하는 첫 지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친절해지십시오. 건강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일주일 중 5번 건강하게 먹고 2번 흔들려도 그 5번이 내 몸을 앞으로 밀어줍니다. 만보를 못 걸었다면 3,000보라도 꾸준히 쌓으세요. 깨진 수면 리듬을 하루에 15분씩 앞당겨 보정하고 화면 시간을 줄여 눈과 뇌를 쉬게 하십시오. 검진은 내게 맞는 속도를 찾아주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편입니다. 그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숫자와 이미지로 통역해주는 도구가 바로 건강검진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이해로, 미움이 아닌 실행으로 오늘 여기서 출발합시다. 예약 버튼 하나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일정을 잡고 준비를 하고 결과를 읽고 다음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저는 그 길의 시작과 끝에서 같은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당신이 가장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지금입니다.